아니, 저희가 지금 잘못 읽은 건가요? 아니, 하재근 평론가님, 박수홍 씨 본인이 끝까지 간다 이런 모르지만 박수홍 씨 친형 부부가 끝까지 간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박수홍 씨 친형 측에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재판했잖아요. 네. 1심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거기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었습니다. 네. 2심까지 갔거든요. 그랬죠. 2심 결과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박수홍 씨의 친형 부부가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네.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인데 네. 1심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친형의 횡령액을 약 21억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아, 이것도 많네요. 그래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가 됐었거든요. 어허. 근데 당시에 뭐 도주의 우려가 없다,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뭐 그런 식으로 돼서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었습니다. 어허. 근데 이번에 2심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네. 1심 2년이었는데 2심에서는 징역 3년 6개월로 어허.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러네요. 네. 동시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어허. 법정 구속이 된 겁니다. 어허. 박수홍 씨의 친형이. 네. 그리고 박수홍 씨의 형수에 대해서는 네. 1심 결과가 무죄였거든요. 네. 2심에서는 유죄로 나왔습니다. 박수홍 씨 형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니, 박주희 변호사님, 1심보다 2심,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형량이 갑자기 올라간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1심 판결 후에 박수홍 씨 측에서는 형량이 너무 낮다고 엄벌을 탄원을 했고요. 2심이 진행되는 중간에도 이 피고인들의 범죄로 인해서 자신의 30년 청춘과 가족관계가 무너졌다면서 여전히 엄벌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항소심의 재판부의 양형 이유를 보면요. 네. 이 박수홍 씨, 피해자인 박수홍 씨가 입은 고통 그리고 아직도 이 용서받지 못한 부분을 양형에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이 항소심의 이 재판부의 이 판결문을 보면 네. 이 피고인 박 씨가 형제 간의 신뢰를 완전히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도덕적인 해이 논란과 윤리적 비판을 야기했다. 그리고 친형 부부가 실질적 피해자인 박수홍을 위해서 별다른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요. 이러한 횡령이라든지 이런 경제사범에 관련해서는 네.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았는지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지금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않았고 또 피해자인 박수홍 씨한테 어떤 사죄라든지 뭐 미안한 마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혀 표현하지 않았거든요. 결국에는 이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안진용 기자님, 박수홍 씨 친형의 입장은 뭘까요? 일단 결심 공판에서 입장을 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건 가족들을 위해 한 일이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는데 가족들을 위해서 한 일이다. 이 얘기 자체가 박수홍 씨를 사실상 배제한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리고 2심 법원이 오히려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자 그 자리에서 친형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등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자, 또한 박수홍의 형수 또한 1심 무죄에서 이번에는 집행유예형을 받게 됐는데 선고 직후에 또 역시 오열하면서 이건 말이 안 된다. 언제 끝나냐. 꿈이라고 말해달라.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 같다.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미 대법원에 상고를 할 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는데 관련돼서 이제 박수홍 씨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는데 일단 박수홍 씨는 아직까지는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일이 불거졌지만 그래도 한때는 가족으로서 오랫동안 함께 온 그 친형 내외의 이 판결 앞에 본인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겠냐라는 입장이고 또 다른 하나의 입장은 대법원에 상고가 갈 건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내에서 판단하기까지 또 다른 시간이 걸리겠죠. 이 모든 걸 마무리 지을 때쯤 박수홍 씨의 이야기를 속내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그런 점에서 박주희 변호사님 조심스럽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좀 미리 점쳐본다면 어떨까요? 일단 상고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좀 봐야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텐데요. 네. 하지만 만약 단순히 양형이 부당하다가 너무 형이 무겁다라는 이유로 하는 거는 상고 이유가 애초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전혀 영향이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실관계 판단이 좀 잘못됐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소심이 인정한 피해 액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하는 것도 사실상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사실심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항소심에서 어떤 법리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만 검토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형량이라든지 유무죄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도 박수홍 씨 입장에서는 정말로 가정사의 민낯이 드러나는 부분이라서 지금 속이 상할 대로 상했을 거예요. 하지만 뭔가 바로잡고 싶겠다는 그 마음이 더 클 거예요. 앞으로 대법원까지의 그 과정 그리고 대법원까지의 그 대법원의 판결 여러분과 차분하게 이 사안도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